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한 번에 합격 핵심만 쏙쏙 로도 운전기능사 필기 강의 2편 4강입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가솔린 기관과 비교해서 디젤 기관의 장점입니다.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이네요. 디젤 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 정답은 그렇죠, 3번이죠. 디젤 기관은 좀 요란하죠. 열 효율은 높습니다. 연료 소비율이 적습니다. 대형 기관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숙성에서 뛰어나진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유를 떼는 디젤 기관.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비가 좋습니다.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전기 점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강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그 압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강합니다. 그런데 힘은 좋죠. 그래서 정숙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대형 기관의 제작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선박이나 발전기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기에서 트랙의 구성품으로 만든 거. 트랙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이렇게 크롤러 전차바퀴처럼. 요게 겉에 있는 거, 요게 트랙이죠. 앞에서는 아이들러가 잡아주고 뒤에서는 스프로킷이 동력을 전달해 주죠. 그리고 요 위에는 상부롤러, 아래는 하부롤러. 근데 여기서 상부든 하부든 아이들러든 스프로킷이든 이것은 다 트랙은 아니죠. 트랙 부근에 있지만 트랙은 순수하게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속한 구성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은 슈볼트 링크 부싱 핀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트랙이죠. 요 부분이. 그래서 트랙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면을 잘라 본다면 요 맨 위에 있는 게 슈죠. 이 신발이란 말이죠. 이 신발과 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슈 볼트. 그 다음에 링크. 그 다음에 이 링크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핀. 이 같아서 받아주는 게 부싱. 요런 게 트랙의 구성품이 되는 거예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가까이 있지만 아닌 것은 뭐예요? 이 앞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스프로킷. 그 다음에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아이들러. 그 다음에 상부의 롤러, 하부의 롤러. 이런 것들은 트랙과 가까이 있지만 트랙의 구성품은 아니죠. 그래서 트랙의 구성품을 찾는 것은, 이 부분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트랙의 구성품을 찾는 것은 오히려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스프로킷이라든가 상부, 하부 롤러 뭐 이런 게 들어가면 트랙 아니죠. 스프로킷, 상부 롤러, 아이들러 이런 거. 여기서도 스프로킷. 이렇게 아닌 것을 찾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트랙의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기관 윤활유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보이죠? 윤활유인데 연소 기능 그럼 뭐예요? 이것은 연료죠. 연료에는 뭐예요? 경유 아니면 휘발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활유는 연료는 아닙니다. 방청 기능, 윤활 기능, 냉각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방청 기능은 후식 방지, 윤활 기능은 마찰 감소, 마모 방지, 미끄럽게 하는 거죠. 냉각 기능은 이 윤활유 자체가 이 오일이 냉각 작용을 합니다. 열 전도 작용을 하고 냉각 작용을 합니다. 연소 기능은 아닙니다. 문제 4번입니다.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는 정비 범위가 아닌 것은? 말이 꼬였죠. 대강 봐도 그냥 보이죠. 쉬운 것, 어려운 것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쉬운 거. 요건 정비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요거는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비보험이 아닌 것. 그 말은 뭐예요? 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 거. 이 말이죠. 예. 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 거. 흡배기 밸브의 간극 조정. 이거 아무나 못하죠. 상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정비업에서 제외되는 것, 즉 꼭 정비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비교적 쉬운 거죠. 오일 보충,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필터리 교환, 배터리 정규 교환, 타이어 점검, 착유리 교환, 이런 건 정비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1조의 3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납산 축전지 용량의 단위는 암페어 아워입니다. H라고 하는 게 암페어 아워, 뭐 시간당 암페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축전지 용량 단위입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그러면 전력 단위고 PS는 마력이죠. 킬로볼트는 전압 단위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6번입니다.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리정도 부실하면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해당되죠. 개인 보호구를 미사용해도 마찬가지고 안전교육 미실시도 마찬가지고 통행금지 설정. 이거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제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4번이 다른 겁니다. 요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 이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부실사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고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7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주행에서의 장점으로서 틀린 것은, 자, 타이어식 로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퀴 달린 게 타이어식이고 여기에 전차처럼 이렇게 크롤러, 무한궤도 달고 다니는 것이 크롤러식, 무한궤도식. 근데 여기서는 바퀴식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죠. 타이어식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장거리 이동 쉽죠. 이 전차 바퀴 달고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빨리 가겠죠. 기동성 양호하죠. 바퀴 달린 거니까. 늪지를 신속히, 이건 아니죠. 늪지를 신속히 착지 면적이 넓은 이 크롤러식이죠. 변속 무 주행 속도가 빠르다. 바퀴 달린 애죠. 정답은 아닌 거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기준 시각 150도 이상 맞습니다. 언어분별력 80% 이상인 거 맞습니다.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7 아니죠. 0.3이죠.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고요. 한쪽 가리고 한쪽 눈, 한쪽 가리고 한쪽 눈 이렇게 한 거 각각은 0.3 이상이면 됩니다.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고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 이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일 것. 그래서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7 그랬으니까 틀렸죠. 3번이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건설기계 기관에 있는 펜벨트의 장력이 약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펜벨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로 냉각에 관계되는 것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발전기를 돌려주죠. 그래서 펜벨트가 느슨하다 그러면 냉각에 문제가 있고 발전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펜벨트의 장력이 약하다 그런데 엔진이 관행하게 된다, 과열되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죠. 엔진이 부조를 일으킨다, 펜벨트하고 엔진 부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발전기 출력이 저하될 수 있다. 발전기를 제대로 못 돌려주니까. 물펌프 베어링이 조기에 손상된다. 오히려 장력이 꽉 낄 때가 베어링이 더 조기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크랭크 축입니다. 이제 엔진에서 나와서 회전 운동으로 바뀌었죠. 여기다 걸고 뭐가 그렇습니까? 냉각 팬이 걸려 있습니다. 시원하게 붙여주는 거죠. 과열되지 않게. 그 다음에 발전기, 알터네이터가 발전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펌프, 요 물을 돌리는 워터펌프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벨트가 헐겁다 그러면 냉각팬을 제대로 못 돌리는지, 발전기를 제대로 못 돌리든지, 워터펌프를 제대로 못 돌리든지, 그래서 과열이 되거나 또는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여기에 자세히 다 풀어놨으니까 이 내용들을 활자를 넓혀가면서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팬벨트의 장력이 약하다. 그러면 냉각팬, 워터펌프, 회전이 감소해서 과열되기가 쉽죠. 과냉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엔진 구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발전기 출력이 저하될 수 있죠. 왜냐하면 발전기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물펌프 베어링은 벨트 장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베어링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변속 클러치가 기관의 동력이 X축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컨버터를 쓰는 데 있어서 수동식처럼 뗐다 붙였다 하는 것, 즉 동력을 붙였다 뗐다 하는 작용을 뭐가 합니까? 클러치 컷오프 밸브가 합니다. 그래서 X축까지 전달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중립에다 놓으면 기관만 엔진만 돌아가고 전달은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담당하냐? 옛날 수동식에서는 뭘 했습니까? 클러치를 넣었다 뺐다 했잖아요. 클러치가 연결되고 안 연결되게 하고를 뭐가 하느냐면 클러치 컷오프 밸브가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서 엔진이 돌아갑니다. 토크 컨버터로 들어왔습니다. 변속기로 들어가는데 이 변속기 내부가 있냐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컷오프 밸브가. 그래서 이 컷오프 밸브가 열렸다 떼졌다면서 변속 클러치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닫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엔진은 돌아가고 동력은 전달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요걸 하는 게 뭐라고요? 클러치 컷오프 밸브다. 요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풀어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릴리프 밸브는 무엇인지, 브레이크 리듀싱 밸브는 무엇인지 여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정전에 문제를 풀면서 대부분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변속 클러치가 기관의 동력이 X축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클러치 컷오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 장력이 약할 때 현상으로 맞는 것.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 장력은 어떤 것을 합니까? 비등점을 높여주죠. 쉽게 끓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해지면 물이 쉽게 끓어버려요.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비등점이 낮아지겠죠. 낮아지게 되면 물이 이제 쉽게 끓고 과열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것은 냉각수의 비등점이 낮아진다 입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캡에 이 장력이 약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비등점이 낮아진다. 로부터 시작해서 비등점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스템 압력이 낮아지고 냉각수의 비등점이 낮아져서 쉽게 끓게 되고, 이렇게 비등점이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쉽게 끓게 되고 과열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면을 정지하시고 키우면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 장력이 약할 때 어떤 것이 일어난다? 냉각수의 비등점이 낮아집니다. 쉽게 끓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쉽게 과열됩니다. 12번입니다. 무한궤도식 로더로 진흙탕이나 수중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관련된 사항으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작업 전에 기어실하고 클러치 드레인 플러그의 조임 상태 확인한다. 맞죠?
작업 후 기어실과 클러치의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 물에 침입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작업 후에는 세차하고 베어링에 주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습지형 슈를 사용했으면 주행체 베어링에 주의하지 않는다. 틀렸죠. 습지형 슈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 세척한 다음에 베어링에 주의해 줘야 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습지용 슈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작업이 다 마치면 세차하고 진흙등 다 씻어내고 그리고 베어링에다가 주유해 주어야 합니다. 13번입니다. 유압장치의 작동 원리로 맞는 거 수도 없이 다뤄봤죠. 유압장치 그러면 뭡니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14번입니다. 예열장치의 연소 실내 온도를 상승시켜 시동을 쉽도록 하는 장치. 주로 디젤 기관에서 그렇죠. 예열장치죠. 예열장치를 해야 연소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솔린 기관하고 달리 디젤 기관은 별도의 점화장치가 없어요. 압축 그 열로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 자체가 차가우면 점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기관 자체가 열을 받은 상태에서 압축을 해줘야 압축열로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열 장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전기 점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랭 상태, 즉 쉽게 말해서 기관이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잘 착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열 장치로 데워줘야 돼요. 공기를 미리 가열해서 시동을 쉽도록 합니다. 15번입니다. 유압장치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실린더, 펌프, 차동장치, 제어밸브 그냥 들어오죠. 차동장치란 건 뭐예요? 이렇게 돌려고 할 때 이쪽 바퀴하고 이쪽 바퀴가 여기가 회전이 빠르게 하고 이렇게 차동을 두는 거예요. 이걸 차동장치라고 그러죠. 유압하고는 관계가 없죠. 유압 실린더, 펌프, 제어밸브는 다 유압 장치와 관계가. 제어밸브는 뭐예요? 주로 릴리프 밸브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바 이상이 되면 유압 탱크로 오일을 환원시켜 가지고 압을 조정해 주는 거. 이건 다 유압 장치에 있는 겁니다. 정답은 차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로드의 토사깎기 작업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원칙적으로 평행되도록 합니다. 무게가 버킷과 함께 작용되도록 합니다. 각도가 35도, 45도 이렇게 되면 쳐 박아버리죠. 땅속으로. 깎일 수도 없을 겁니다. 너무 세요. 보통 뭐 5도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은 10도에서 15도 정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버킷이 땅속으로 치고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35, 45도로서는 깎기 할 수 없습니다. 깎이는 깊이 조정은 붐을 약간 상승시키거나 버킷을 복귀시켜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한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평행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로 다 이제 들어가게 되죠. 깎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로드의 무게와 함께 움직이도록 합니다. 근데 35도, 40도라는 것은 땅속으로 이 부분이 치고 들어가서 너무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깎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되냐? 5도 정도 또는 많아야 10에서 15도 정도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 정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35도, 40도라면 어느 정도예요? 뭐 이 정도 되나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깎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깎아낼 수도 없을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5도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10에서 15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7번입니다. 직류발전기와 비교한 교류발전기의 특징으로서 틀린 것은 교류발전기는 전압조정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전류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이 부분은 다 맞습니다. 소형 경량 플러스 수명 길고 저속 시도 충전 가능한 것. 이것이 교류발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에는 다이오드가 역전율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릴레이라든가 전류 조정기는 필요가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전압 조정기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전류 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18번입니다.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딱 한 가지만 알면 되죠. 용량 증가 안 됩니다. 적재함이 용량 증가 안 됩니다. 길이 너비 이런 것은 돼요. 형식 변경도 됩니다. 수상 작업에서 건설기 선체 형식 변경도 됩니다. 근데 용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19번입니다. 기관의 엔진 가동 중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엔진을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 배기가스 볼 수 있죠? 충전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나죠? 냉각수 온도도 나타나죠? 계기판으로. 엔진 오일의 양, 엔진 가동하면 엔진 오일이 전부 다 기계를 돌아다닙니다. 재일 수도 없어요. 엔진 오일의 양은 어떻게 합니까? 엔진을 중지하고 한참 시간이 걸려서 다 밑으로 깔아앉은 다음에 그때 재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 가동 중, 엔진 가동 중에는 못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0번입니다. 건설공사용 건설기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하려면 무슨 검사 받아야 돼요? 정기검사 받고 하죠. 수시검사는 어느 때 합니까?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때. 이런 때 하거나 또는 우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사장님이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 사고 자주 나는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검사 받으라고 하죠. 이게 수시검사입니다. 구조변경검사는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에, 정기검사는 뭐 3년마다 몇 년마다 해가지고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또 받고 하고 또 받고 쓰고 하는 거죠. 임시검사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입니다. 고압선 전기작업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거. 절연장갑, 절연장화 이런 거죠. 절연장갑에서 절연장화는 고무입니다. 고무. 고무장갑이 절연장갑이 되겠습니다. 전기작업할 때 고무장갑 끼고 하죠. 두꺼운 고무장갑입니다. 22번입니다. 유압장치의 기호 회로도에 사용되는 유압기호의 기호 표시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흐름의 방향 표시합니다. 회전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향으로 회전해 쓸 수 있습니다. 각 기기의 기호는 정상 상태, 중력 상태를 표시합니다. 기호에는 각 기기의 구조나 작용 압력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기호의 회로도의 모양에 따라서 적당한 방향으로 회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할 수 없다. 한 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다른 방향으로도 회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쪽으로 회전해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회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유압 기호를. 23번입니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여과, 실린더로 역할을 하는 장치. 뭐죠? 에어 클리너죠.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만 연소실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에어 클리너가 하는 역할입니다. 24번입니다. 무한궤도식 로더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한궤도식이니까 전차바퀴처럼 생겼죠. 접지력이 크니까 견인력 크죠. 습지 작업에 유리하죠. 이동성 주행은 바퀴 달린 애죠. 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등판 능력.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등판 능력은. 접지력이 커가지고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맨 먼저 즉시정차하고 뭐합니까? 사상자 구호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즉시정차하고 뭐부터 한다고요? 사상자 구호부터 먼저 하고 신고합니다. 26번입니다. 건설기기에 대한 일상점검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일상점검.
연료탱크 유량은 얼마나 있는지, 매일 일상점검 해야죠. 엔진오일의 유량은 충분한지, 냉각수 유량은 어떤지, 냉각 수량. 그런데 분산호줄, 엔진 뜯어갖고 분산호줄 점검하는 거 매일 하라? 어렵죠. 일상점검은 아니죠. 3번이 정답입니다. 27번입니다. 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거. 시동 걸기 전에 엔진을 찍어봐야죠. 연료량도 체크해봐야죠. 냉각수량도 봐야죠. 오일 압력계. 이 시동 걸어서 돌아가야 압력계가 나타나죠. 시동하기 전이니까 이건 못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수에 대한 범칙금은, 이게 교통사고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받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1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5만 원이 없으니까 10만 원짜리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험이 별표 8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과거 5년 이내에 법 44조 1회 이상, 이거 음주운전입니다. 해가지고 또다시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유로 교통사고 내가지고 안 받았다. 요거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아니면 10만 원인데 여기서 15만 원은 없으니까 10만 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까? 예. 2024년인가요? 여기 출제된 문제입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유압기기 부속장치인 오링의 구비 조건으로서 옳은 것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링을 이렇게 채우죠. 오링을. 체결력이 커야죠. 꽉 묶여져야죠. 작을 것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탄성이 양호할 거. 그렇죠. 금방 복원력이 있어야죠. 이건 맞습니다. 압축 변형이 클 거. 열 좀 받았다고 다 오그라들어 버리고 변형이 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작동 시 마모가 클 거 다 달아버렸으면 좀 더 썼더니 이거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링, 탄성이 양호할 것 하나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기에 설치되는 좌우전조등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병렬로 연결됩니다. 병렬로 연결돼야 한쪽이 끊어져도 한쪽은 살아남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직렬로 연결되면 이쪽 끊어지면 이쪽도 끊어져 버려요. 둘 다. 그래서 전조등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또는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거는 병렬 연결로 됩니다. 병렬로. 그래서 한쪽이 끊어져도 한쪽은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면 전압 분배가 하나고 하나가 끊어지면 모두 꺼져버리고, 병렬로 연결되면 전압이 동일하고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는 작동하는 것입니다. 전조등, 작업등, 후미등 등 차량의 대부분은 정의장치는 병렬 연결입니다. 31번입니다. 작업복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쭉 보면요. 그렇죠. 이것이 틀린 것이죠. 연령, 성별 아무것도 관계없이 똑같이 입혀버려라. 유니크한 것은 좋습니다. 근데 각기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률적 스타일만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즉 안전구조에 적합하고 일하기 편리하고 이런 것에 맞는 작업복이라 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지문입니다. 32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타이어가 미끄러집니다. 한쪽이 미끄러지면 한쪽에서 이걸 좀 잡아주는 뭔가가 있겠죠. 이게 자동 제한 차동 기어입니다. 다른 쪽에서 차동을 두어서 이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동 제한 차동 기어입니다. 그래서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헛돌 때 다른 쪽 바퀴에도 동력을 전달해서 타이어의 슬립을 방지하는 장치, 이것이 자동 제한 차동 기어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의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토양의 조건과 엔진의 회전수를 고려해 운전한다. 맞죠? 경사지를 내려갈 때는 변속 랩을 중립에 놓는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저속으로 놓는다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로드도 마찬가지고 중립에 놓고 내려가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새로 구축한 주변 부분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벚기수 움직임과 흙의 부하에 따라 대체감 작업한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경사를 내려갈 때는 변속 레버를 저속으로 놓고 주행합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속 레버로 하는 거고, 옛날 수동식이면 뭐예요? 일단 놓고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변속 레버를 중립에 놓는 건 절대 안 좋습니다. 중립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뭡니까? 무게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위험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